사카모토 료마는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를 일본 역사에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창조적 파괴란 기존의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왜 조선에는 료마 같은 인물이 없었을까요? 물론 료마와 같은 시기에 조선에도 최재우, 전봉준, 정약용, 박규수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료마보다 뒤지거나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시기 조선의 인물들은 그런 유형이 아니거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지난주 10부작 료마가 간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3달간 성원해 주셔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며 물어보신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조선에는 료마 같은 인물이 없었던가 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일본은 개화에 성공했는데 왜 조선은 실패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개의 의문은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화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조선에 료마가 없었던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월 료마와 같은 시기 조선은 24대 헌종에서부터 26대 고종 때까지였습니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국가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였죠. 이때 료마 같은 인물이 조선에 태어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가정과 추론을 위해서 료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출신이 하급무사인 고시로 다이묘와 직접 대면하거나 정무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격이 자유분방해 신분이나 계급제도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학문이 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속된 말로 칼싸움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집권 세력인 박후의 반대편에 섰었죠. 직업은 배를 타고 세계 무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의 신분제도인 산업공상 중에서 가장 밑인 상을 택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그는 고향 토사안을 탈퇴한 죄인의 처지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셈이었죠. 이런 사람이 조선에 살았다면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 무대에서 활약은커녕 불황자나 난신적자가 되지 않고 평범한 하급무사로 살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사람 료마가 일본과 조선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삶이 180도 다르게 예상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일본과 조선 사회가 크게 달랐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인재가 필요한 사회였고 조선은 인재가 없어도 굴러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경쟁사회였습니다. 박후 지배 아래 300여 다이묘들이 낮은 수준이지만 서로 경쟁을 했던 거죠. 특히 개항 후에는 절대 지존이던 박후의 권위가 추락되어서 박후까지 다이묘들과 서로 경쟁하며 혼전을 벌인 것이죠. 300년 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반대편에 섰던 조슈와 사스마 그리고 토사, 이 토사는 주로 하급무사들이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이들이 야망과 실력을 앞세워서 박후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 승패는 인재 능력과 무력, 경제력이 좌우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서양 문명이 일본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일본은 처음에 국수주의 경향인 미토학의 영향을 받아 서양을 배척하는 양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화로 돌아서서 근대 문물을 흡수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니까 료마 같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용적인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틈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내부 경쟁에서 이기려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나 실전에 강한 료마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불가피한 시대의 선택이었죠. 반면 조선은 경쟁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냉정하게 말해 중화에 젖어 배타성과
수동성이 짙었습니다. 그 결과 외세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한 거죠. 대내적으로는 왕에게 충성하고 학문에 불과한 유학을 종교처럼 받들면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중앙집권과 신분제가 다양성과 경쟁이 싹을 잘라버렸던 거죠.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유학자나 규칙적인 일을 처리하는 관리가 대우받지만 개혁하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는 사람은 배척당하기 십상입니다. 개혁을 하고 실제 일을 하려면 기존 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결코 모범적인 유학자가 될 수 없었던 류마 같은 사람이 조선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에 류마 같은 인물이 없었던 이유를 짚어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제관계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조선처럼 관념을 앞세우면 불행한 결과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집권자나 고용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회와 조직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찾는다면 마땅한 인재가 왜 없겠습니까? 끝으로 인재를 키우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진짜 인재들이 화수분처럼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